가축 방역사업, 축산물 위생사업, 수입 축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 1, 2차에 거친 조정을 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중지 결정의 주요 쟁점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해년마다 많은 잔여 예산이 남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기재부 타령 그리고 지방비 조례 문제를 따지면서 해년마다 남는 임금들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 원의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노동조합에서는 13억 원이 남은 돈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건 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라겠지만은 사측에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들은 일부는 지자체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퇴직정립금으로 적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2021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돈들이 노동자의 처우에 쓰이지 않고 남은 돈들을 다 반납하는 형편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래서 노동조합은 장의를 결정했고 전 조합원 투표 결과 99.1%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97.2%의 압도적 찬성률로 장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들을 통해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면적 경고 파업을 결정하고 사측과 정부에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저임금 기간 노동자가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가결했다는 것은 기간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희망이 없이 다 죽는다는 위기감에서 온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정원 1274명 중 55명의 일반직과 1219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기관의 필수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국가방역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외도본부 44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5명의 행정인력으로만 운영하여 행정인력이 부족,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에서는 현장 인력에서 100여 명의 현장 인력을 착출해서 대체 운영, 현장의 노동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정상적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행정 인력은 꼭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사의 경우 2인 1조가 원칙이나 10건 중 1건은 1인 근무를 하고 있고 AI 점검 업무는 질병의 전파 때문에 일농장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과 노동조건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성 가축truyền染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방역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국비 100% 현장 인력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건비도 지자체 비용 40% 보조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적 예산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가축传染병 발생 시 교차 오염 등을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 중심의 방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1,000명이 넘는 가축 방역 기관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351개의 공공기관 중에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15개 뿐이고 이렇게 주력 업무 1,000명이 넘는 조직에서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저희 한 기관뿐입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 기관장으로 운영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임금 협상 결렬로 시작된 근본 사태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있지만 공공기관임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정상화시키고 매년 발생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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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명밖에 되지 않는 일반직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무기계약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더니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우리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우리만 받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의 가축 방역을 책임지고 막아내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가축 방역을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추는 것, 이것을 위해 가축방역지원본부는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투쟁의 전선에 나섭니다.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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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가축의 질병, 특히 인수공통 전염병 감염 노출과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충분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습득한 개인 역량 및 스킬이 쌓인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파업으로 다른 인재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투입할 시 법적인 축산물 폐기 기준 습득이 어렵고 농가별 특징, 축종별 발생되는 질병에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주 업무인 내장검사, 지육검사를 주간, 야간, 휴일,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근무 도축검사 증명서에는 우리 도축검사원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축산물 검사관과 검사원은 다른 기관 소속으로 검사관의 모든 업무의 보조를 하지만 개인 복무 및 월급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지급한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중 민원이 발생돼도 회사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보통 검사관과 현장에서 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대해야만 한다. 실질적인 현장 업무 관련 어떠한 권한도 없는 인원 관리만 하는 이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검사원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도축검사원의 실질적인 소속이 어디인가? 식약처,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이 네 기관이 다 연계되어 있으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이 기관들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할 뿐 우리를 대변하는 기관은 없다. 한편 각 도축장에는 2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이상의 검사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검사원이 실제 생활하는 검사원실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되어 있지 않다. 실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위생직은 법정 기준도 없고 회사 내 예산도 없어 도축장에서는 꼭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규에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는 구체적인 법안 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타파하고자 현장을 벗어나 단체 행동을 하게 된 현실이 가슴 아프다. 우리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우려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검사원의 부재로 도축 물량의 전수 검사가 어려우며 특히 척추 농량, 지육 농량, 결해구 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정부에 호소한다. 법적 보호와 인력 충원, 그리고 함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길 원한다. 방역사들의 인건비는 국비 60%와 지방비 40%라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 말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가 방역사들을 자기들의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합니다. 서로가 머슴처럼 부려먹는 것은 방역사의 잘못된 인건비 구조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자체, 즉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도 체열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의사들이 있지만 농식품부나 도청에서 각종 체열 업무를 시달할 때 방역사들에게 체열 업무 협조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말이 협조지 결국 모든 체열 업무는 고스란히 방역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출하 검사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체열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대부분의 출하 검사를 협조라는 미명하에 방역사들에게 떠넘겨져 버린 실정입니다. 농장 방역시설 점검과 방역시설 점검도 방역사들이 해야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사들은 체열 업무와 함께 농장 방역시설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고 질병 등급제를 시범 운영하면서도 방역사를 80여 명 신규 채용해서 질병 등급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존에 있던 방역사들을 차출해서 신규 사업 조사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역사들이 신규 사업으로 차출된 방역사들의 업무까지 떠안고 해야 하는 이중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장 방역시설 점검의 경우 농식품부 기준에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 방역사들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동네 머슴 같은 방역사들이 다 떠안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권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방역사들이 지자체 공무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의 합동점검, 담당관제 등등의 명목으로 방역사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방역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방역사들에게는 국가 가축 방역을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6대 사업이라고 하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들고 위험이 상존하는 3D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방역사들은 국민들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무 지시는 긴급으로 시달합니다. 전날 저녁에 지시하면 다음날까지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사는 계획적인 고유 업무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럼 또 고유 사업이 계획보다 늦는다고 윗선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계획된 사업은 계획된 기간 안에 완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유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하고 순간순간 시달되는 수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른다는 것은 결국 안전사고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방역사 중에는 도본부, 중앙본부의 행정보조로 차출되어 갑니다. 빈번한 안전사고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10년, 20년 동안 고생을 해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때문에 이직하는 방역사가 늘고 있습니다. 일할 직원이 부족해서 증원해달라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도 정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역사를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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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공기관 필수 인력 일반 직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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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배달제 도입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미 2년을 지나가고 또한 기약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는 다양한 변종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 생활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바뀜은 일상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가 집에 앉아서 다양한 음식 취급들을 우리가 배달을 시키는 문화들이 압도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던 최근의 2년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음식들이 오죠. 근데 그 사이에 다양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로들을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좀 안전하게 배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배달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배달하는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이미 1200명의 배달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활동들을 해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30만 배달 노동자들을 향해서 30만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을 이제는 띄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의 근간에는 플랫폼 시대에 정말 급격하게 증가되는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특구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단결시켜서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처우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끄덕끄덕거림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판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이미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 노동자 최초로 배민과 함께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드디어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띄우겠다, 설립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흔히들 도로에서 무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고 급여에 쫓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3가지 제안들을 하겠지만 이따 그 3가지 제안들은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이야기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오늘 안전배달제라는 캠페인을 그리고 기필코 안전하게 국민들께 저희들이 사랑받는 배달 노동자도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우리들이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사회자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사회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정말 필요한 필수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자정하고 좀 더 안전한 배달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뭉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도로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걸고 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보험 문제라든가 안전교육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들 행복한 기다림을 책임지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 함께 참가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철도 이용을 위해 전차선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전국 2시간 생활권 철도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침 밤낮으로 노력해왔고, 철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국가 철도 사업이나 사고 현장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전차선 노동자들의 삶과 자긍심이 불법 하도부에 만든 어용노조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차선 건설업은 법적으로 지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차선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자의 존재를 알고 있어 국가철도공단에 제발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불법 하도급은 결코 없다고만 말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암벽에 가까운 서류작으로 증거를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한 뒤에 차익을 다른 계좌로 반납하도록 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그 뻔뻔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철도공단에 이 증거를 보여줄 테니 면담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발주처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냐면서 아무 책임이 없고 증거 자료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프 한 가닥에 목숨을 걸고 서커스 나듯 일하여 어렵게 번 돈 불법 하도급 업자에게 임금 갈취를 당하고 그 불법 하도급 업자들이 만든 어용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받고 있는 게 전차선 업계의 현실입니다. 국가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헌신하고 있는 전차선 노동자들을 이렇게까지 홀대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은 일용직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왔습니다. 하나 바뀐 게 무엇입니까? 공단의 말뿐이 탁상 행정으로 안전 문제는 그냥 그대로고 어용노조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시공은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우리 전차선 노동자들이 살만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란다. KTX 그리고 여행을 위해 모든 철도 차량을 이용하실 때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오늘 직업의 명칭도 없이 죽음도 불거자가 되어도 알려지지 않는 수십 년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죽고 다치고 그렇게 살아온 전차선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존중받는 가장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기공사 중 철도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살아온 전차선 노동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전 소속도 아니고 코레일 소속도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소속도 아닌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지는 국가의 그 어떠한 기관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소리 소문 없이 다치면 쉬 임금은 주는 대로 받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들이 감내해야 할 상실감은 주변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존재감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그 누군가의 직업을 명시하고 인건비를 그 누구도 적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맡은 직업이 사회에 존재감이 없는 역할이라고 말할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전차선 노동자들의 삶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노동자들입니다. 국민과 시민들께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하철과 철도는 없습니다. 사고복구 휴일도 없이 밤새우며 이분들이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복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 긴급공사 시스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차선 노동자들이 소속도 없이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이분들의 사회적 존중과 관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내십시오.
국가가 방관해왔던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하고 버리면 노동자는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의 있음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몇 말이냐? 철도공단 박성하라! 윤석씨 몇 말이냐? 철도공단 박성하라! 철도공단 박성하라! 그렇지만 타이밍을 놓쳐 불길이 커진다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일까요?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사업 재구조화 시 140억 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화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직접 우이신설 경전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라! 운영하라! 하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며칠 전 승강장에서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거기 계셨던 승객께서 소화기로 화재 초동 진압을 그나마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승객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승객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참사를 그 서울시에서 마줘야 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우연함으로 안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정말로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발생한 날 서울시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와 사업 변경 방식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시행사 운영사에게 금융 차입금 3,500억 원과 차량 교체비 2,600억 원 등 총 6,100억 원 가량을 보존하는 재구조화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전철은요, 민간의 자본을 들여와서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BTO 방식입니다. 일명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 사업가가 자본을 들여서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권을 가지고서 그 민간 자본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결국 포스코 건설 등 건설 투자자 10개사가 자금을 출자해서 이렇게 우리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협의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민간 자본이 들여와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서울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이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내에 제대로 된 안전요원 한 명 설치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생활임금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그런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열차를 안전하게 유지 보수해야 하는 부품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상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의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 218억으로 시작해서 2019년 1,533억 원, 2020년 1,851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수요 예측을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민간 자본을 도입하여서 이거 경영하겠다고 했으면 민간 자본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께 더는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호도하고 시행했던 이 우리 경전철의 지금의 모습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방치하고 잘못 수요 예측하고 함께 민간 자본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전직 시장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로 서울 시민들께 인정받는 모습이고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방식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개통하게 될 신림동 같은 곳에서도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정말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재구조 방식에서 다시 또 민간에게 이 수천억 원의 자본을, 수천억 원의 서울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살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방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의 개선이나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재구조와 방식입니다. 이제라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이다. 시민 안전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투자하라, 투자하라.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지부위원장 주재현입니다. 투쟁! 투쟁! 힘 모아 끝냅시다. 그동안 키워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2년간의 투쟁을 이제 끝냅시다. 이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승리합시다. 우리는 2년간의 투쟁을 승리로 결속지을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로 올라와 투쟁했습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일제히 매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하다 안되면 포크레인 앞에 들어눕겠다고 심정으로 시작한 싸움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판다는데 무슨 수로 막나? 투쟁한다고 해결되나?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터인 홈플러스가 껍데기만 남아 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만큼 괴로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싸워서 회사를 지켰는데 출근하는 것이 더 괴롭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이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통합운영, 강제전배, 익스프레스 6일 출근 등 현실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반드시 바꿔내야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계속 투쟁했습니다. 투쟁하면서 비록 힘들더라도 투쟁하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얼마 전 가야점 홈플러스 재입점과 폐점 매각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홈플러스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용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서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얻어낸 성과입니다. 호봉제 도입, 통합운영 강제전배 개선, 익스프레스 5일제 등 임단협 또한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홈플러스는 업계 2위 아주 멀쩡하고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투기자본 악질 기업 사냥꾼 MBK가 인수한 이후에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악질 투기자본 MBK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도 똑같이 거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는 집권 여당 청와대 국회의원 300명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악질 투기자본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거덜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집권 여당 청와대가 외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도 이 투기자본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다고 치고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권리가 작은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MBK와 같은 악질 투기자본이 멀쩡한 기업을 거덜내지 못하게,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못하게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 마트 여성 노동자들의 이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코로나 상황에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투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전국의 매장에서 힘모아 투쟁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 투쟁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동료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이제 끝냅시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래서 대전 매각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고용을 지켜냅시다. 고봉제를 도입하고 임단협을 승리합시다. 투기자본 규제법을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택배 투쟁 흥망을 갔어요. 지키자! 쫓아내자! 쫓아내자! 그래야 우리에게 더 이상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진상조사 위에 진상조사 결과와 같이 어마어마한 중에서도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었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